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펙 그리고 G20 회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다자 기구죠. 여기에 지금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 북러시아 파병 강력 교탄.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별 회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이든하고 관계가 좋았죠. 마치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꽤 있다 보니까 뭐랄까 삼촌과 조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 외모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너그럽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왠지 이제 온유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있을 때 붕괴된 한일 관계도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동맹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이제 기대했습니다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산된 상태죠. 안 된 상태죠.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진정한 한국의 이제 방어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뭐 북한 등등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제 막아낼 수가 있겠죠. 전국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혹시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아실 겁니다. 파이브 아이즈. 바로 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동맹이라기보다는 이 정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공유하는 미국 중심의 정보 공동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요 5나라입니다. 그래 파이브 아이즈인데요. 여기서 아이즈는 인텔리전스 정보의 첫 글자를 따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했죠. 이 5나라는요 정보를 모두 공유합니다. 그야말로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과거에 미국 해군 정보국의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채곤 김이라는 한국계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이 가장 신뢰하고 미국 그 자체와 다름없는 나라로 보는 것은 요 나라들이다. 전부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죠.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여기 파이브 아이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요 후보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정도가 될 겁니다. 일본. 한국은 아니에요. 일본이 훨씬 미국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자꾸 미국을 생각해서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갑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김대중도 있었고 노무현도 있었고 문재인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런 정권들이 들어서 가지고 한미 관계가 많이 이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미묘해졌다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파이브 아이즈 저기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완전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자존과 이 독립이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요. 불변의 이제 안보가 확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워낙 이렇게 궁합이 좋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요. 저 파이브 아이즈에 버금가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 야권 현재 야권 세력은 결사 반대할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저들은 극구 반대하잖아요. 다만 문재인 때만큼은 덜 할 겁니다. 이재명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이 문재인만큼은 반일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반일인데 여기도 그 친일파 프레임 갖고 이제 정치를 하긴 하는데 문재인만큼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조금 덜하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대통령이 있을 때, 윤 대통령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죠. 그렇지만 거의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지금 지소미아도 완전 복원이 됐고, 그래서 한미일은 정보 분야에서는 거의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완전한 삼각 동맹 체제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이죠. 뭐 미국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정책,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 미국 중심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말이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접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은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전문가들 분석이 있더라고요. 주 타겟은 중국이죠, 중국. 근데 중국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라서 주둔비를 올려줘야 되는 것은 아마 그거는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 생각에는요,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된다니까. 미군이 그렇게 주둔하면서까지 그들이 여기서 얻어가는 이익이 그만큼 됩니까, 솔직히? 그리고 주일미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주일미군은 주한미군보다도 훨씬 많아요. 주한미군은 2만 대, 저기는 한 약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주일미군은. 그래서 이런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주둔비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주한미군이 확고하게 여기 자리 잡아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걸 갖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죠. 경제 안보적으로 더 좋은 카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돈 협상하면서 깎으려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두 나라 관계만 싸나워지고 어색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잃는 게 더 많아요. 진짜 큰 장사꾼은 지를 때는 제대로 지른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건 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포 있게 통 크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권이 만일에 반대하면 그걸 갖고 국민 쟁점화 시켜서요 한번 붙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제가 볼 때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파이브 아이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진짜 뭐 서로 간에 진짜 숨기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오픈시켜 놓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요 한미일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토와 같은 그런 군사 동맹 같은 그런 것도 되면서 정보도 완전히 공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트럼프 우리나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한국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일지도 몰라요. 이 트럼프가. 그냥 우리에게는 지금 나쁜 이미지로 지금 다가와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사람이 럭비공 같고 뭔가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어요. 트럼프가. 또 어떤 경우는 미치광이 막 이런 식으로 또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땡깡 부리고 뭐 돈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깡패처럼 돈 뜯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큰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크게 진짜 우리의 시장을 열어줄 그럴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이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이었고 지금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핵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기술은 있어도 그 산업의 그 생태계라 그러죠. 그게 지금 파괴됐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대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일본으로 갔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일본도 사실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 생태계가. 그게 한국으로 와버렸잖아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 근데 이거를 이제 위협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하고 지금 한국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고요. 물론 일본도 계속 조선업이 이제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이 이제 양자 경쟁 시대죠. 그런데 고급 기술은 한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문을 완벽하게 소화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중국에다가 뭘 발주할 수가 없다고요. 수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면 적대적이거든요. 거기는 군사 안보적으로 적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없고, 일본은 기술은 어느 정도 있지만 말이죠. 이게 이제 거기도 생태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조선 건조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뒤에 사업 보수 유지 관리 정비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는 원샷으로 올인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럽에도 사실 고급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들어있어요. 영국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그런 나라는 생태계가요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풀스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트럼프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그 건조 능력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21세기 거북선이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요, 핵잠수함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게 발주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트럼프 해양참모 의미심장한 한마디. 2024 ISTC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미국 보수 진영 조선업 파트너는 오직 한국이다. 일본도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은 약간 사이드 개념이에요. 약간 보조적인 개념이고 주축은 한국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대박을 건져야 됩니다. 미국이 사실 이 군함 건조 뭐 이런 것뿐 아니고도요, 상승 건조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손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조선업을 일대 대부흥, 대진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요새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있더군요. 거기뿐 아니고 거제에 있는 조선업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울산과 거제가 지금도 어느 정도 활황이지만 대약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해군의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 암무함이 함교에 태극기를 내걸고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잠수함은 정말 고급 기술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서 모를 리가 없죠.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이 허락만 하면 이 핵무기도 금방 이렇게 만들어낼, 뚝딱하고 만들어낼 그런 나라입니다.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수요만 있으면 돈만 주게 되면요, 항공모함도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볼 때 한국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한민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면은 좌파 정부들은 당분간 야당만 해야 됩니다. 야당만. 제 생각에는 한 30년 정도 저쪽 야권은 집권하면 안 돼. 여당이 계속해서 30년 정도 가야 되고요. 보수 우파적 어떤 그런 정책을 갖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더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왔다 갔다 하면요, 3만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됐다 그러는데 제일 밑에 있는 선진국이거든. 선진국 안에도 클래스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최상층 선진국, 그 중간층, 하층이 있는데 우리 하층이에요, 하층. 적어도 중간층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지금 3만 대가 아니고 5만 정도 가야 된다니까. 그러자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2%, 3%, 1%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4%, 5%로 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좌파들 저런 어떤 덕세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일찍 통화를 했죠. 이례적으로. 당선되자마자 12시간 안에 통화를 해버렸다니까. 이게 말이죠, 좌파들은 윤석열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진짜 바이든한테 붙었다가 지금 트럼프 되면서 엿먹는다. 그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그런 식으로 논평을 막 하더라고요. 일종의 선동이고 비난인데요. 그들은 그러더군요. 적어도 2주 안에는 트럼프하고 통화도 못할 걸? 뭐 이러고 뭐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소리로 막 떠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선되고 12시간도 안 돼서 통화를 해버렸네. 전부 다 입이 그냥 쑥 들어갔죠, 전부. 자, 그때 이제 바로 트럼프가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첫 통화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 관련해가지고요.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크게 손잡고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있다. 많이 도와달라. 이거 어마어마한 프로포즈입니다. 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요. 트럼프는 벌써 뭔가 기질이 이제 발동한 거죠. 윤 대통령도 사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핵잠수함 최첨단 기술을 가졌지만 미국의 건조 정비 수리 생태계 붕괴됐다. 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참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이 원자력 그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지금도 완전히 안 됐어요. 물론 상당 부분 회복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나라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빚을 내가지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합니까? 자, 중국의 해양 패권 밀릴라 위기감 이런 속에서 말이죠. 트럼프와 한국 그야말로 기막힌 환상의 궁합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는 한국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1년
11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집무실에서 태권도복 상의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때 이 기사도 읽어보면요. 자신은 한국을 너무도 사랑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자기는. 한국이란 나라가 저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빠른 시기에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데는요,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이식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승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안보적으로도 완벽, 경제적으로도 완벽, 민주주의로도 완벽. 지금 아시아에서 풀스케일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요 세 나라거든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자,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 트럼프는 제 생각에 한국에 그야말로 귀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근데 단 하나, 방위비를 올려달라. 이거 하나로 갖고 트럼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줄 건 주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내고 더 큰 이익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이 사람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도 어떤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하고 만날 겁니다. 그걸 갖고 또 판단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또 있다니까요, 분명히. 과거 문재인은 사실은 거기서 끼어들어서 오히려 회방꾼 노릇 혹은 어줍잖은 어떤 중간자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다가 트럼프로부터 완전히 그냥 왕따 당했죠. 본인 그랬잖아요. 저건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김정은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해방을 놓는 것 같다라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진짜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트럼프 같은 이런 스타일이 이런 기회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진심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